천하를 제패하려는 조조의 야망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유비는 황제로부터 조조를 처단하라는 밀명을 받는다. 조조는 유비의 의중을 떠보지만은 유비는 겁쟁인 척하며 조조의 경계심을 늦춘 다음 원수를 치겠다는 핑계를 대고 군사 5만을 얻어 조조에게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유비군은 곧 조조의 군대에 괴멸당하고 유비와 관우 장비는 서로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뿔뿔이 헤어진다. 관우는 사로잡힌 여아를 보호하고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관우는 조조 휘하로 들어가고 조조를 도와 원소의 군대를 무찌르지만 공교롭게도 유비가 원소를 도와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아쉽게 내미는 조조의 손을 뿌리치고 어렵게 다시 만난 유비와 관우 장비의 뒤를 원소의 추격대가 집요하게 따라오는데 여보! 여보!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유선이 눈을 떴어요. 보세요, 당신을 바라봐요. 복룡, 홍초,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보! 실례하겠소. 그대가 수경 선생이 들은 바 있어 그러는데 혹시 그대가 복룡 아니면 봉초라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요. 난 그만한 큰 인물이 아닙니다. 서서라고 하는 일개 가난한 서생이죠. 학문을 하신다면은 그럼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겠구려. 부탁이오. 복룡, 봉초라 불리우는 두 분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제발 내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죠? 사실은 가까운 친구인 나까지도 귀찮아하며 산촌에서 조용히 낚시나 하며 세월을 보내는데 이 유비 현덕이 고개 숙여 빌겠소. 제발 가르쳐 주시오. 부탁입니다. 장군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자 하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면 그 사람도 받아줄 것입니다. 봉추라 불리우는 사람은 지금 이 형주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룡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융중이란 마을이 있는데 그곳 와룡강에 초막을 짓고 사는 제갈량. 자는 공명이고 나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천하에 둘도 없는 현인입니다. 얘야, 이것이 융중이라는 마을이냐? 네, 그렇습니다. 제갈공명이라는 분이 살고 계시는 와룡강이라는 곳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고? 저기입니다. 저기 보이죠? 그게 선생님 집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계시지 않아요. 어딜 가시고? 저도 몰라요. 그럼 기다려야겠고.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 나가셨다 하면 한 달씩도 넘게 있다가 오시니까 돌아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야 꼬마야, 아까부터 내가 듣자 하니까 네 말버릇이 영 고약하구나. 네가 감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한나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으신 유비 현덕이란 분이시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높은 사람한테는 그럼 사람이 없는 데도 있다고 거짓말을 해드릴까요? 그럼 되나요? 뭐라고? 장비 아무래도 네가 안 되겠다. 형님 다음에 다시 오기라고 그만 가시죠. 그래. 얘야, 선생님이 돌아오시면은 유비 현덕이라는 사람이 뵈려고 찾아왔다라고 꼭 좀 전해줘. 알았어요. 그 대신 다음에 오실 땐 빨래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녀석 참 버릇하고는. 선생님이 제갈공명이라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공명의 동생인 균이라고 합니다. 공께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저의 형을 찾아오셨던 유비 현덕 장군이십니까? 그렇소이다. 근데 선생님은... 네, 죄송합니다만 친구분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장기를 두겠다면서 나갔습니다. 형이 내려오는 대로 꼭 가서 찾아뵈라고 말할 테니까 거듭되는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다시 찾아오겠소. 그렇게만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형님, 기껏해야 시골의 서생인 주제에 두 번씩이나 헛구름을 하게 만들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을 족쳐서 어디 있는지 알아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만둬라 장비. 선생
성의를 보이려고 일부러 눈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헛걸음이 아니야. 오늘은 선생이 집에 계시오. 네. 하지만 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선생을 만나뵐 수 있겠구나. 3번씩이나 찾아온 보람이 있어. 낮잠을 잔다면서 기다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절도 모르고. 괜히 많이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텅텅 비어서 형님을 만나는 걸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맞는 것 집에 같습니다. 불을 확 질러버리면 놀라서 튀어나올 겁니다. 정 참지 못하겠다면 너희들 먼저 돌아가거라. 나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겠다. 어이, 어머? 깨우시지 왜 가만 섰어요? 아니다.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공이 유비 현덕이시오. 수란아, 내 옷을 가지고 오너라. 예. 형님, 저 녀석을 오늘까지 3번 멀리서 찾아주셨음에도 번번이 무례하게 굴었던 점을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나야말로 허락도 없이 찾아와 성가시게 할까 두렵습니다. 친구인 서서를 통해 장군의 큰 뜻은 익히들어 압니다만 저 같은 일개 시골 선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생, 나 한 사람만의 문제로 선생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도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이 유비, 난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깃발을 들었으나 아는 게 모자라 이루는 것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국토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괴하를 등에 업고 전국을 호령합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운대를 탔습니다. 이곳에서 조조를 능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남쪽에 있는 오의 손책은 장강의 도움을 받고 있지요. 말하자면 땅의 기운을 차지하고 있어 이 오와는 경쟁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장군이 지금 나라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북쪽과 남쪽은 버리고 먼저 각 나라와 교통이 가장 편한 이 형주 땅을 발판으로 확고히 다진 후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청나라로 나아가는 게 안전한 방책입니다. 촉은 원래 산세가 험해 국경을 지키기가 쉽고 안으로는 비옥한 토지가 천리에 펼쳐져 식량과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 청나라를 장군이 가짐으로써 북의 조조와 남의 오 이렇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면 무익한 전쟁도 끝나고 백성들의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은 장군이 품은 하늘의 정의는 저절로 북쪽과 남쪽의 두 나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마침내 장군의 인덕 아래 온 세상에 복종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이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신 이 형주는 제가 오랫동안 신세를 짓고 있는 유표태수의 영지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유표 태수는 머지않아 돌아가실 분입니다. 태수의 뒤를 이을 유정은 지도자가 될 인물이 아니고 머지않아 장군의 힘에 의지할 것입니다. 청나라에도 유장이라는 태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장은 나이도 어리고 조조나 오나라에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장군이 형주를 잘 다스려 명성이 높아지면 그쪽에서 먼저 동맹관계를 맺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청나라에 들어가 실력을 보이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실권은 장군의 손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원대한 말씀에 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평범할 뿐인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해내겠습니까? 국명 선생, 이 초막에서 나오셔서 저희 군사가 되어 미력한 저를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골에 묻혀 사는 게 좋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서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명 선생, 선생이 나와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품은 큰 뜻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하늘의 정의도 땅에 묻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천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만 일어나십시오, 장군님.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방책은 도탄에 허덕이며 고통을 맛본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천하를 구하는 길입니다. 만약 장군님이 제 방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장군 앞에 엎드려 신하의 예를 올리고 죽는 날까지 내 모든 힘을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장군님, 오늘 비로소 장군님을 만난 것은 제갈공명 일생일대 행운입니다. 수라나, 나는 유비 장군님이 세 번이나 찾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곳을 떠난다만 언젠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날이 찾아오면 그땐 꼭 너를 내 아내로 맞을 것이니 기다려주겠느냐? 네. 규나, 수란을 부탁하마. 예. 건강하십시오, 형님. 이렇게 해서 유비와 공명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루어졌고 삼국지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때는 서기 207년 제갈공명이 27살이던 해였다. 한편 조조는 반도의 싸움에서 숙적인 원소를 물리치고 멀리 몽골의 사막까지 이르는 광대한 북쪽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다. 이제 남쪽에 있는 오나라를 정복하면 천하는 모두 내 것이 된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형주의 신야성에서 힘을 기르고 있는 유비 현덕, 먼저 형주를 치겠다. 조조의 50만 군대가 성난 파도처럼 형주를 공격해왔고 유비 현덕이 지키는 신야성은 조조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다. 나는 유비 장군님으로부터 군사의 검과 도장을 받았다. 불처 제갈공명이 장군님을 대신하여 군명을 낼 것이니 내 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군율로 엄격하게 다스려 처단할 것이니 이 말을 명심하시오. 먼저 관우 장군. 관우 장군은 병사 1천을 거느리고 방망선 왼쪽에 있는 예산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조조군을 공격하시오. 조조군은 대열의 후미에서 양식을 공급받을 것인즉 남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신호로 곧바로 공격해 군량면을 불태우시오. 장비 장군도 병사 1천을 데리고 방망성 오른쪽 숲에 마찬가지로 숨어있다가 남쪽에서 불길이 오르는 것을 신호로 곧바로 적진을 치고 들어가 적군의 허리를 자르시오. 좋은 장군은 선봉에 서서 제의를 하되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 지는 척하면서 적군을 깊숙이 끌어들여야 하오. 기다렸다 하오돈! 이 조운이 너를 기다렸다! 용기가 있으면 이곳을 지나가봐라! 건방진 녀석 쳐라! 공격이다!
함정이다. 당황하지 마라. 됐다. 지금이다. 자, 우리도 함정이다. 일어서지 마라. 이 현덕 쳐라! 쳐라! 공격! 지금이다! 어리석은 녀석! 돌아가서 조조에게 일러라! 제갈 공명이 있는 한 결코 형주를 넘보지 못한다고! 형님, 공명이란 저 녀석 이제 보니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천하에 둘도 없는 군사다.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겠다. 제갈공명이라고? 무서우리만 지혜가 넘쳤습니다. 알고 있다. 형주에서 복룡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란 걸. 유비현덕 녀석이 언제 제갈공명을 군사로?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다음엔 아마 조조가 직접 전군을 이끌고 다시 공격해올 것입니다. 50만 대군을 이 작은 성에서 지켜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양으로 물러나서 유표 태수님께 청을 드려 그곳 군대와 함께 조조의 군대를 막아야 함이 방법일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이 신여성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저 깃발은 태수님이 돌아가셨나? 신야성의 유비현덕이요, 문을 열어주시오. 유비현덕! 이 깃발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이 성의 주인이다. 태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새로운 성주이신 유종 대수님은 이기지 못할 싸움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조조에게 항복하고 성을 바칠 것이니 너희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장군님, 이곳에서 물러나면 우리 군대는 조조의 공격에 전멸하고 맙니다. 배반자 유정과 일전을 벌여 이 성을 빼앗는 것 말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저런 겁쟁이는 단칼에 베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유표 태수님은 제게 은인이다. 그분의 성을 힘으로 뺏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녀석들이 우리를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는 법이야. 군사, 어쩔 수 없으니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만 대신 백성들은 이곳에 두기로 합시다. 싸움이 벌어지면 걸기적거려 모두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 여기까지 온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터인데 이곳에서 노숙을 하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소? 저는
반대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싸움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함께 죽으면 되지 않소? 백성과 함께 싸우고 백성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내 방법이. 군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 어릴 때가 생각나서 그럽니다. 나도 여기 이 사람들처럼 전쟁에 쫓겨 이리저리 도망 다녔었지만 삶과 죽음을 함께 하자며 백성들 편에 서준 장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무를 다하기 위해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장군님의 그 따뜻한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군님, 설령 이 몸이 불에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큰 뜻을 펼치는데 이 제갈공명 기꺼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어, 군사. 자, 지금부터 새로운 땅을 찾아간다. 출발! 괜찮습니까? 군사, 이대로 계속 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소. 그대가 먼저 앞질러 가서 새로이 정착할 곳을 찾아주시겠소? 예, 알겠습니다. 관우아우도 함께 따라가도록 해.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좋은 이슬이 걱정 마십시오. 그래, 부탁하마. 저의 지식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장판교가 있다. 거기서 막아내자. 제가 막겠습니다. 형님은 먼저 이것을 피하십시오. 공격하라! 온다! 서둘러라! 어서 피하십시오. 에이,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야. 빨리 도망가라니까. 이야. 마님, 어디 계십니까, 마님? 마님은 저기 모이는 집에 다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으쌰. 여기 계십니까? 마님. 마님, 괜찮습니까? 좋은 장군, 유 장군님은 무사히 안전한 대로 피하셨습니다. 자, 어서 마리는 곳으로. 그 말은 장군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이 유선이를 유 장군님께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난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몸. 어서 가주십시오, 장군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럴 수.
숲속에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은 흙먼지를 마구 일으켜 대군이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조문, 넌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유서님을 구해서 오는 길이다. 뭐시? 너도 여기서 어서 피해. 곧 조조의 본대가 들어닥친다. 좋아. 내가 여기서 놈들을 막을 테니 넌 어서 장군님께 돌아가라. 네, 부탁한다. 잘 들어라, 허수아비들아! 소문이라도 들었느냐? 내가 바로 장비다. 이 장판기를 이름들 목으로 덮어주겠다. 어서 남겨라. 왜 그러냐? 장비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무서워라! 조조는 어디 있나? 어서 나와라. 오랜만이다, 조조. 자. 승상님 또 복병이. 분명 이 녀석 또 무슨 함정을 파놓았을까?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어서 결정을 해라. 안 되겠다. 돌아가자. 장비야, 네가 또 속을 줄 알았느냐? 전군 퇴각한다. 됐다, 다들 나와라. 이 다리를 불태워버려라. 제가 잘못해서 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어주십시오. 좋은, 그만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이 아이 때문에 하마터면 소은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늘 것없는 아이와 조은 같은 명장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소? 내버려 두시오. 장군님. 방금 그 말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의 복수는 제가 갚겠습니다. 울지 마라. 아내를 잃은 사람이 어찌 나 혼자뿐이야.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아비와 어미와 형제를 잃었다. 다신 여호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마라. 형님, 제가 장판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2, 3일 여유가 생겼습니다요. 그렇지 않아. 조조는 눈치가 빠르다. 다리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복병이 있을 줄 알고 추격해오지 않겠지만 다리를 없애버렸으니 눈치를 채고 다시 추격해올 것이다. 어서 서둘자. 원군이다. 관우와 군사구나. 관우 형님! 형님! 관우, 그래, 수고 많았다. 여봐, 내 아내여.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야. 당신의 피는 이 유선에게 흐르고 있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당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하늘의 낙원을 반드시 이 땅 위에 세우겠다고 맹세하리다. 여호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하시오.
이강 하류엔 오나라가 있습니다. 절 사자로 오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오나라에? 조조군 100만을 이 성 하나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와 동맹 관계를 맺고 조조와 오나라, 남북의 이 두 대국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조조가 패한다면 형조 한나라를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나라가 패한다면 그 틈을 타 강남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기든 세계로 나누어진 천하의 하나는 우리 손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하늘과 땅을 뒤흔들 그 거대한 음모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합니다. 자, 저걸 보십시오. 저 배신배야. 오나라의 배입니다. 조조가 형주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오나라가 운상을 온다는 구실로 우리 동정을 살피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배를 타고 오해 건너가 저들을 설득해 조조와 싸우도록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강을 따라 하양호에서 하구인 상해에 이르는 광대한 이 남쪽 지역은 오래전부터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미 개척지였다. 허나 편리한 수상교통 그리고 따뜻한 기온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해 활기가 넘치는 별천지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신흥 세력을 통합한 강력한 지방 호족 손책은 오군, 즉 지금의 소주를 거점으로 삼고 오나라를 일으켰다. 손책은 장강을 이용해 거대한 수군을 조직해서 조조에 맞서려고 했다. 허나 손책은 뜻을 펴기도 전에 죽고 국왕의 자리는 18살인 그의 동생 손군에게 돌아간다. 손군은 각지에서 학자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썼다. 또 병선 7,000척을 건조해 장강을 제압하고 마침내 지금은 조조와 함께 중국 전체를 남북으로 나누어 지배하는 거대한 강대국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허나 이 오나라는 지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조가 직접 써서 보낸 이 편지에는 하구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는 유비 현덕을 통하기 위함이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어. 답신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면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동맹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구실일 뿐 우리더러 얌전히 항복을 하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그대와 똑같소. 만일 우리가 제안을 거절하면 조조는 분명 이걸 구실로 장강을 건너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이오.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조조와 한판 결전을 벌일 것인지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조조는 황제 폐하를 곁에서 보필하고 있는 까닭에 만일 우리가 조조와 전쟁을 벌인다면은 우리나라는 대의 명분이 없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날을 생각한다면은 비록 치욕스러움의 입술을 깨물어야 하나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듯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한단 말이오? 형주를 점령하고 있는 조조의 군대가 100만이나 들었습니다. 장군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수군이 천하무적이란 걸 그대는 왜 모르시오? 조조군에도 병선으로 진을 펼치면은 300리 이를 만큼 병선이 많다는 걸 아시오? 또 우리가 전쟁을 치러가면서 유비 현덕을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비를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싸워야 하오. 방금 하구의 유비에게 조문을 갔던 노숙이 돌아왔습니다. 오호. 신 명령을 받들고 하구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노숙,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 할지 싸워야 할지 중신들의 의견이 갈려 있어. 유비군대의 실정을 보고 돌아온 그대 의견을 말해주시오. 항복하자는 중신들은 모두 자기 혼자만 목숨을 건져보겠다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조조에게 항복을 하고 모든 땅을 조조에게 내줄 때 우리 신하들 중 더러는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신하들은 자리를 보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몸을 의지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신무름급 몇 명이 딸린 마차를 타고 낯선 타국을 전전하며 억울의 땅을 치며 일생을 폐인처럼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장군님의 앞날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서 항복하자는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는 조조와 맞서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형제에서 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비군대의 군사 제갈공명에게 직접 듣는 게 어떨런지요? 어이, 제갈공명? 아니, 그런 대학자가 여기에? 그런 대학자가? 저는 유비 현덕공의 군사 제갈공명이고 문상을 와주신 데 대한 답례를 드릴 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높은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럼 군사께서는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조조의 군대는 100만이나 됩니다만 대부분 정복한 지방에서 끌어모은 병사들이라서 숫자만 많았지 일격에 무너질 허수아비들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어째서 지난번 장판교 싸움에서는 유장군의 부인까지 잃을 정도로 참패를 당하고 도망을 치셨던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의 눈으로 보자면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한 걸로 보이겠습니다만 저희 유비 현덕공은 군대를 따라다니던 난민 10만 명을 살리려고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해서 형주의 백성들은 모두 유비 현덕공의 인덕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는 우리 군을 도와 조조의 발판을 흔들어 놓아줄 것입니다. 큰 눈으로 보자면은 이거야말로 커다란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유비 장군은 아주 오래전에 조조를 물리치고 천하를 제패하고도 남을 것인데 지금은 하구에 있는 조그마한 성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건 무슨 까닭이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공의 말씀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다락방 서생의 궤변입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 군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조조와 싸우게 만들어 공들에게 닥친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속셈이지 않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오. 그따위 어린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중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우리 군대가 장강을 등지고 조조군과 싸워 이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조조는 이 나라가 뒤에서 도와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엔 조조는 대군을 일으켜 먼저 이 나라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멀리 이곳까지 찾아온 것도 이 점을 손 장군님께 충고해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공의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 거요. 군사께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늘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말씀드리겠소. 아무리 세게 쏜 화살이라 하더라도 멀리 나라가 힘이 떨어지면 비단 한 겹,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원정의 원정을 거듭해 멀리 이곳까지 왔다고 할 때 전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병사들 대부분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라 이곳 지리와 기후에 익숙하지 않고 더구나 수상전에는 더욱더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조조와 싸운다면 이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기회에 조조에게 대패를 안겨주기만 한다면 남쪽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다시는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걸린 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 공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앞에서 안개가 걷히는 듯하오. 하지만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군을 총지휘하는 주요 대도독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오. 공이 직접 대도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주유 장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가일 뿐 아니라 뭐든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 쉽게 우리 의견에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군사 잘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곁에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인이라고 소문이 난 교부인입니다. 저 여인? 이럴 수가 누구? 당했어. 열흘 안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열흘이요? 네가 여기 나타난 걸 보니 공룡 선생의 사랑 얘기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불만이 쌓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위의 병법을 제가 깨뜨려보고 시칼랑이요. 어떻게요?